네, 2부 주제입니다. IPO 대여 두산 로보틱스 공모 현황과 향후 영향력에 대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산 로보틱스 일단 일반 청약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까지 눈치 싸움을 치열하게 하시면서 투자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상장하게 되는데 향후의 영향력 어떻게 점검을 해볼까요, 팀장님? 네, 우선은 오늘 로봇주가 장 초반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방송을 준비할 때는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너무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기에는 IPO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뒤를 좀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제가 이슈를 말씀드리고 관심주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맥점 잡을 줄 모르고 매매 자신 있는 분들 좀 변동성 강한 종목들 위주로 보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었고 매매 자신 없는 트레이딩 스킬이 없으신 분들은 성장성과 안정성 그리고 다양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고요. 네. 일단 로봇주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모르시는 분이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부각이 됐던 게 한 4월인가 5월부터였고 그렇죠. 이제 기관 청약 전후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이 모이면서 로봇주들이 그에 따른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하지만 그 뒤에 갑자기 유가가 상승하면서 성장주가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로봇주가 많이 등장하면서 로봇주에 대한 업황에 대한 기대감, 물론 내가 이 로봇주를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다행히 로봇 관련 종목들 맥점이 나오고 있고 수급 동향은 이제 확인을 하면서 천천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로봇주 좌절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한 저번 주부터 이제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로봇주가 꽤나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계셨다고 하면은 오늘 오전을 기점으로 해서 너무 크게 좌절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종목들 좀 올라오는 속에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이슈까지 함께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사실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밀리서재도 있고 이번에 공모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기대감이 좀 있더라고요, 이전보다. 네, 확실하게 이게 조금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도 검증을 거치고 상장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기술 특례 상장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채팅을 보다 보면 현물 투자를 하신 분도 계시지만 IPO 관련 종목만 매매를 집중적으로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상장 이후에 보여줄 실적보다는 그래도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서 청약에 성공을 하면은 상장 당일에 거의 50%, 1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매매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전문가 타이틀을 안고 들어가지고 종목이 물론 이 IPO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브리핑을 하실 분도 계십니다. 네. 하지만 제가 이 입장에서 이 종목이 좋으니까 이 종목을 청약을 꼭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IPO 관련 종목이 그래도 시장이 좋을 때는 오히려 외면을 받다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래도 좀 집중을 받는 부분인데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두산 로보틱스가 IPO 초입이 아니라 IPO 좀 후반부잖아요. 네. 그래서 IPO 후반부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밸류에이션을 나중에 상장 이후에 밸류에이션을 해봐야 되고 밸류에이션 아직 시장이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 이틀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지수가 개파락 시작한 다음에 저점 채우면서 양봉으로 전환됐지만 저는 그래도 한 2주간의 조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안심해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대드기 바운스일 수도 있는 거니까 한 이틀 정도는 더 지켜보여주면서 맥점을 잡는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죠. 글로벌 4위 협동 로봇 기업에다가 국내 1위 협동 로봇 기업인데 일단 로봇 관련해서 흑자가 나오고 있는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에브리봇 정도 둘 수가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올해 내년에 단기 순이익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회사 관계자분들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IPO 모멘텀을 가지고 로봇 관련주를 매매를 해보겠다. 좋습니다. 그러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매매에 자신 없는 분들이 우리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신다고 하면은 상장 이후에 협동 시장에 대한 규모,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가 내년에 보여줄 실적, 그를 바탕으로 유망한 로봇주는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 글로벌 협동 로봇에 대한 시장 규모부터 저희 좀 같이 살펴볼게요. 네, 우선 로봇이라고 하면 좀 아직은 조금 막연하게 봐야 된다. 그쵸, 이제 로봇도 네.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한 2018년이나 2020년에 로봇이란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는 뭐 터미네이터나 로보캅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해당 로봇 시장의 규모는 아직 책정이 안 되고 있는데 네. 우리가 그나마 조금 세부적으로 했을 때는 협동 로봇 이제 단순하게 로봇들만 운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과 함께 같은 작업장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을 협동 로봇이라고 있고 네. 협동 로봇과 감속기 시장은 우리가 그나마 좀 가시화된 실적을 볼 수 있다 보니까 좀 시장 규모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마켄이랑 그다음에 국내 리서치 회사들도 협동 로봇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했는데 그 둘의 오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수치를 보면 2025년은 50억 달러에 육박할 것이다. 이제 한화로 하면은 6천억 규모. 6조 원. 네. 근데 이제 2차 전지랑 비교하면 많이 적지만 그래도 그쵸, 네. 2차 전지처럼 2018년부터 부각된 시장은 어떤 증설에 따라서 실적이 먼저 확인되고 전기차 시장이 이만큼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 시장도 그와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로봇 시장이 실적에 대해서 처음으로 부각된 시점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대단한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네. 세계 시장은 50억 달러지만 국내 시장은 3억 달러로 상대적인 열세를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로봇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종목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그쵸. T 로보틱스나 뭐 SP 시스템즈나 뭐 SBB테크, SPG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연간 매출 합쳐도 사실 3억 달러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네. 그 종목들이 국내에만 매출을 보유한 게 아니고 해외 매출처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시장 전망치가 국내 로봇 관련 종목들의 매출액을 다 합쳐도 그 이상의 버금가고 있기 때문에 로봇 섹터는 충분히 좀 반등을 보여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아쉽게도 두산 로보틱스가 세계 4위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1위는 당연히 덴마크의 유니버설 로봇이고 그다음 네. 일본 기업으로는 화낙 아실 거고 대만 기업은 테크맨 순으로 하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이 상황에서 점유율을 얼마나 키워가냐 커질 수 있는 시장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파이를 얼마나 키워가냐에 따라서 우리 로봇주로도 다시 한 번 더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규모가 좀 커지고 있는 로봇 시장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고 있는데요. 사실 뭐 정부도 정책적으로 로봇에 대한 산업을 상당히 밀어주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지금 대기업들을 보면 5대 대기업들은 거의 다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좀 부각을 받을까요? 근데 우선은 예전에는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만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슬슬 실적을 갖추고 있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확인을 해다 보다 보니까 이제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단순한 매매 관점보다는 좀 수익 이상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뷰가 좀 투자분들 사이에서 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로봇 관련 정부 정책은 2008년부터 나왔습니다. 2008년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개정해서 5년 단위로 세부 시행 규칙을 만들고 있고 2021년에는 협동 로봇 실증 환경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2025년까지 법안을 완료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전략 품목으로 지정된 감속기랑 서브모터 이제 관절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감속기를 국산화를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서 여기까지는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SPG나 SP 시스템즈 같은 종목들이 실적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제는 마냥 기대감뿐만 아니라 밸류에이션도 서서히 가능한 종목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막연하게 삼성, 현대, LG가 로봇 산업을 좀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일단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지분을 거의 일단 15% 확보했고 맞아요. 네. 콜옵션까지 행사하면 거의 70%까지 비중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삼성 관련 기업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재용 회장도 로봇 등 신사업에 3년간 240조 원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80% 인수 완료하면서 로봇 산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했고 LG전자는 일단 로보스타를 인수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로보티즈까지도 지분을 키우면서 사실 전장 산업, 로봇 산업 하면 가장 대장급 종목은 LG전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네. 뭐 삼성이나 현대 같은 경우 이제 투입하는
이제 M&A나 이제 연구개발 투입하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확실하게 삼성, 현대 관련 종목이 부각이 된 변동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니까 하나그룹도 이제 신설 법인인 하나로보틱스를 출범하면서 뭐 방산이랑 인공위성에 좀 시너지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뷰를 말씀드리면서 로봇 쪽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주가 흐름 괜찮고 수급 양호하니까 당장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아무래도 두산 로보틱스가 IPO에서 기대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어제만 해도 증거금이 거의 3조 원이 넘게 들어왔더라고요. 증시에도 약간의 좀 자금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지는 않을까요? 네, 확실하게 지금 코스닥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는데 그 원인을 두산 로보틱스다라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신적으로 이롭죠. 근데 네. 어떤 기준금리 우려에 따라서 투심이 악화가 되면 투자를 조금 좀 망설이게 되는데 그래도 두산 로보틱스의 청약금이 몇십 조까지 모였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확실히 지금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오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증거금은 결국 증거금입니다. 그쵸. 해당 이슈가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자금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좀 빨리 좀 시장이 다행히 반등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 시장 같은 경우 이틀 연속 하락했고 국내 시장은 FOMC 전날 밀렸고 어제 밀렸고 오늘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FOMC 발표 영향권이 끝났나? 이렇게 좀 예단하기 어렵겠지만 네. 만약에 오늘에 이어서 다음 주 월화까지도 저점을 지지를 해준다고 하면 성장주에 다시 한번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약 종목들 몇 가지 아까 전에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와 밀리에서제 언급을 좀 드렸는데요. 다가올 청약 같은 청약 종목들 가운데 좀 기대주 꼽는 거 있으세요? 네, 우선 좀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 신규 상장주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전문적으로 소개를 하신 분이 계시고 일단은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 세부적인 것들은 뜯어볼 수가 없지만 뉴스를 찾아보고 비상장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에서는 실적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청약했던 10개 종목 그다음에 앞으로 청약이 다가올 10개 종목들을 제가 어제 밤에 열심히 찾아봤는데 일단은 이미 상장한 종목 중 이제 청약이 완료된 종목 청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신규 상장 당일에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밀리에서제나 네. 한싹, IMT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보고 있고요. 일단 한싹이랑 IMT 당연히 흑자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흑자였고 올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경쟁률도 한싹 같은 경우는 1400대 1 그다음에 IMT 같은 네. 경우도 470대 1이기 때문에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기관만 270대 1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좋은 일간 변동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시되 이걸 매수해서 쭉 끌고 가는 게 아니고 3일 안에 매매 관점으로 청산하신 다음에 네. 나중에 맥점 잡을 때는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니까 다시 접근해 볼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앞으로 청약이 나올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은 청약을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판단된 종목은 퓨릿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소재 기업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자원 재순환 신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나 좀 폐배터리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요즘 경쟁률이 200대 1, 300대 1이면은 사실 한 주 받기도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냥 손 팀장이 퓨릿 얘기했으니까 내가 이거를 청약금 다 이렇게 몰아가지고 수익을 내보겠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내가 청약이 돼서 한두 주 받는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걸로 삼겹살을 사 먹을 수 있겠구나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성 ST라는 종목도 있는데 일단 저는 퓨릿을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가올 청약 종목들 가운데 퓨릿도 또 눈여겨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내 사실 메인 주제가 두산 로보틱스였잖아요.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서서히 올라오고 있으니까 사실 관심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종목들이 다들 많이 올라가가지고요. 굉장히 매매하기가 좀 타점 잡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팀장님은 어떤 종목을 좀 추천하시겠어요? 네, 우선은 제가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이 있긴 한데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SPG, 유진로봇 관심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에 자신 없는 분들 제우스라는 종목을 좀 유심히 제우스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이라고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올해 상반기부터 로봇 관련 사업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로봇 관련 모멘텀도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다.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부터 로봇도 반송 장비도 수출하게 됐기 때문에 로봇 관련 매출도 올해 상반기부터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올해부터는 그래도 로봇 관련 테마에 속해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싶고요. 290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용 반송 로봇을 수출했는데 상대 회사가 삼성 디스플레이고 이 삼성 디스플레이발 수주 뉴스를 제외하고서라도 2023년에 416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분이 직접 개발한 산업용 로봇 성과를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가시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업도 탄탄한데 그 위에 로봇 관련 모멘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매매에 자신 없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해 놓으면은 본업으로도 우상이 할 수 있지만 로봇 관련으로도 부각됐을 때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거기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면은 로봇 관련 모멘텀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국 IR 협의회에서 나온 뉴스에 따르면은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랑 더불어서 좀 단기적인 약세를 보여줬지만 그래도 시장의 어려운 방향 속에서도 그래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기는 어렵겠지만 엔비디아가 잔파도가 나오더라도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GPU의 수요가 이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단기적으로 흔들리더라도 분기나 반기 관점으로는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우스 같은 경우는 본업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 수혜를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재무 가치를 보면은 업종 대비 한 4분의 1가량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고요. 네. 외국인 투자가들 점진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오늘 다행히 로봇 섹터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제우스도 오늘 양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 좀 좋은 위치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제가 32,500원 설정을 해드리고 손절가는 3만 원, 1차 목표가는 38,000원 잡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우스 저도 반도체 종목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로봇 관련해서도 매출이 나온다는 점 체크를 해드리면서 매수가는 32,500원, 손절가 3만 원, 목표가 38,000원으로 짧게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2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손여루 팀장과 함께 두산 로보틱스 IPO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죠. 저희 미스터 진단이 또 있습니다. 저희 진단 신청 받고 있는데요. 아래 하단의 번호 022128-3388,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셔서요. 종목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통해서 함께 진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마토랜드 2.0 이렇게 1부와 2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